안녕하십니까, 정지현입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 1%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만 1%의 소폭 좀 못 미치는 그런 상승을 보였었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시장은 1.5%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29%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죠. 우선 시장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참 강하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거기에다가 고용 쪽 신규 수당 수락 청구 건수도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보다도 금리 인상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과거에서처럼 생각을 했다라면 이거는 변동성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지표 발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한국 시장도 전날 옵션 만기일이었었어요. 어제 보게 되면 1.4%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죠. 121선의 저항 자리대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모처럼 만에 121선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121선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죠. 어제 같은 경우도 시장에 변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수는 어찌됐든 이제 4분기 때, 작년 4분기 때의 매물대에 진입을 한 그런 상황들이에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더 나올 수가 있겠지만 전날 급등에 따른 피로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4거래일 연속적으로 양봉의 모습들을 보였었기 때문에 숨고르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전히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봐도 유효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2600선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 섹터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게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제 2차 전지 쪽의 종목군들, 뭐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 그룹주들이죠. 에코프로 그룹주들,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죠. 동시효과 때 그래도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지만, 어찌됐든 2차 전지의 힘이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삼성전자까지도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면 좋았을 건데, 종가는 보합으로 좀 마무리가 됐죠. 이 두 섹터가 상승을 추가적으로 해주게 된다라면 2600을 넘어서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부분들이 좀 생기겠죠? 많이 올라갔던 섹터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될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뭐 조선 쪽이라든가 방산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최근 이거일 동안 급등을 했었던 전력 쪽 같은 경우도 숨고르기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어제 변동성이 좀 컸던 거는 유리 기판 쪽이었었죠. 유리 기판 쪽에 변동성이 좀 커졌었고, 그리고 어제 보게 되면 온디바이스 AI 관련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 온디바이스 AI와 주문형 반도체의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 지수를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도 아마 2차 전지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좀 제법 올랐던 부분들이 있어요, 단기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MSCI 리뷰를 보시게 되면 신규 편입 시 11개 종목이 편출이 되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엔캠이라든가 아니면 뭐 한미약품, LNF 뭐 이런 기업들이 포스코 DX 많이 편출이 되죠. 그러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보게 되면 금액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이 정도의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변경은 2월 28일 종가에 이루어지고 3월 3일부터 반영이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 있어서는 좀 불안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보통 이 편출이 되고 편입이 되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먼저 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먼저 선제적으로 매도를 좀 때려놓겠죠. 공매도를 쳐놓겠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계속 밀렸으니까 이 편출이 되는 그 시점으로 해서 저점이 나와주는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즉, 2차 전지 쪽 섹터에 많이 편입이 되어 있는 그런 상들이니까 2월 달 이 부분들은 주가가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구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등이 3월 달부터는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순환매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섹터가 상당히 좀 많죠. 소부장에 있어서의 관련 종목들이. 근데 이제 여기서 보게 된다라면 삼성 벤더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을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아무래도 순환매 이쪽으로도 순환매는 계속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봐도 좋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온디바이스 AI 쪽의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시초에는 강하게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뭐 어부 반도체라든가 아니면은 제주 반도체 뭐 이런 기업들이 강한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시초에. 그러면 따라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 섹터별로 흐름들이 나오는 것도 어제 로봇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도 좀 반등이 나왔죠. 인공지능 쪽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 그리고 양자 쪽이라든가 자율주행, 어제 자율주행 쪽 섹터도 상승을 해주는 흐름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시장이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나오게 된다라면 탄소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도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아마 탄소 관련주에서 에코프로 HN을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32,000원대 요 자리 때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을 해봐도 나쁘진 않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이외에 이제 테마성의 종목분들은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조선 쪽 섹터라든가 방산 쪽 섹터 같은 경우 너무 많이 올랐죠. 특히나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단기에 큰 급등을 했던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기엔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섹터 내 순환매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섹터 내 순환매를 노려본다라는 얘기는 하나오션이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여기에서 못 올라갔던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엔진 쪽에 있어서의 종목 순환매 이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하나 엔진이라든가 STX 엔진, 현대 마린 엔진 뭐 이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들이 양호했었죠. 그러면 이 섹터 내 순환매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들 종목군들도 2거래일, 3거래일 연속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좀 숨고르기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들 쪽 섹터는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재건 쪽이 오늘 한 번 더 움직임이 나와준다든가 아니면 이들 종목군들 차익이 나오게 된다라면 다시 2차 전지 쪽과 반도체 이런 쪽으로도 순환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섹터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바이오 쪽이나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 금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좀 부담이 있었죠. 근데 어제 미국 10년물이 2%가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제약바이오 섹터들 저점을 좀 만들어 가는지 즉 눌림목 구간이 완성이 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기점으로 해서 어제 종가 기준에서 밀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눌림목 매수, 즉 신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로도 수단매가 나와주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공지능 섹터들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좀 종목별로 계속 순환매가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동성 구간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초보 투자자분들에게는 밀려 내려오곤 있다가 많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분들보다는 많이 지금 내려오고 난 이후에 한 차례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 나와 있는 이런 종목분들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보게 되면 반도체 쪽이라든가 아니면 뭐 인공지능 쪽이 될 수도 있고요. 탄소, 제약바이오 뭐 이런 쪽의 종목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또한 마찬가지고요. 2차전지 쪽도 보게 되면 움직임이 먼저 나왔던 부분들이 전고체 쪽이었었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런 모습들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대주전자 재료가 차트의 모양새가 참 이쁩니다.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눌림목을 받고 21선을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서서 지금 이 자리대까지도 한번 노려보겠다라는 차트의 흐름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2차전지 쪽 섹터의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노려보는 전략이 좋다.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주항공 쪽 섹터 같은 경우도 순환매는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이 우주항공 쪽 섹터는 시간이 지날수록 관심이 더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이슈와 이벤트들이 상반기 쪽보다는 하반기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봐야 된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는 종목 플레이가 가능한 그런 시장입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도 과거에 보다는 어, 체력이 상당히 좀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거래 대금도 늘어나는 모습들도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제 이 고객 예탁금이 좀 더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이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는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에요. 어찌됐든 종목 플레이는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포커스를 맞추고 보시는 전략이 좋다라는 점.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 전략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따라 들어가는 것보단 눌림목을 완성해 준 그런 섹터들을 좀 보는 게 좋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고, 그게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뭐 인공지능 쪽이라든가 제약바이오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보면 좋지 않을까. 탄소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 쪽이나 2차전지 이쪽도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보시게 되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해놓게 되면 저녁 때 공부방 할 때 알림이 뜨겠죠? 그럼 같이 공부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